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늘 강인해 보였던 이재용 씨. 하지만 그의 이면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상 풍파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된 또 다른 그가 있었습니다. 좀 삶을 좀 헐겁게 살았어요. 예,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연극 배우가 안정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한 13년을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극단 생활을 하고 또 지역 방송국에서 이제 작가부터 리포터 등등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강의를 마치면은 시간이 제법 늦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지치잖아. 막 허기지고. 그러면 꼭 이제 한 잔, 그러면 이제 힘든 상황을 갖다가 애써 이제 감추려다 보니까 약간 조증처럼. 힘들고 각박했던 현실을 잊기 위해 매일 술에 빠져 지낸 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어요. 심각한 상황까지 갔고 좀 많이 힘들었고.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이제 부산에 있는 뭐 정신병원에 제가 사이코 드라마를 하러 다녔었어요. 한 7개월 정도 제자들 데리고. 근데 이리 오너라. 그가 정신적 건강을 위해 요즘 자주 찾는다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멸질 못해. 바로 20년 지기 영혼의 단짝, 가수 정시로 씨의 작업실입니다. 90년대 중반 뱅크로 활동했던 그는 가질 수 없는 너로 큰 사랑을 받았었죠. 친구 노래는 술 마시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술 먹으면. 혼자 노래방 가서 도전을 했다가 뭐 앰뷸런스 실려갈 뻔하기도 하고 막.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거 부르라고 만든 거 아니니까 좀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꼭 부르고는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 근데 듣기는 그렇잖아. 듣기는 누구라도 들으면은 그만큼 고함 좀 지르는 애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작용은 있는데 많이 힘들지.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올해 왜 그 스타 어워드에서 내가 수상을 했는데. 아 진짜? 근데 왜 얘기 안 하냐? 그걸 뭘 얘기를 해. 가수와 연기자, 서로의 팬이었던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20년 넘게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자주 만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같은 업종인데 이 형이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저를 만약에 만났으면 아마 관계가 나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그쪽 방송사 보컬 트레이너보다는 시로 씨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 그가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재용 씨입니다. 최근에 이재용 씨가 제2의 사춘기가 오셨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음악으로 극복하고 계시다고요. 그때 마침 제가 조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 때였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가면 싹 벗을 때 뭐가 확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짜 그 전에 합주하고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내 발로 못 서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경연 마치고 너무 좋더라고 느낌이. 빚만 아니고 진짜 음악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직접 부른 노래로 깜짝 가수 데뷔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눈물이 나도. 이재용 씨에게 노래를 선물한 주인공은 김준선 씨.
오랜만에 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브레드. 김준선 씨는 90년대 아라비안 나이트로 가요계 돌풍을 일으켰었죠. 이제 연습은 좀 하셨어요, 요즘에? 아이고 요새 너무 가끔은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기 막 밴딩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갖고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저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는지라.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형님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되셨나만 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오늘 이거 민망하네. 괜찮아 괜찮아 오늘 비를 맞아도 사랑에 미쳤던 그 시절도 술 한 잔에 빗어내고. 그 곡을 이제 썼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이 노래 내가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나이가 드신 가수분들한테 시킬까 했는데 아니야 가수보단 배우가 나은 것 같아. 내 주위에 인생에 대해서 뭐 희노애락을 다 그래도 좀 알고 있고 몸으로 연기로 해내는 딱 한 사람 떠오르는 거예요. 이재용. 재영이 형이다. 30년 넘게 연기자 외길을 걸으면서 숱한 풍파를 겪었지만 새로운 도전 앞에 이재용 씨도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아우가 이제 1년 시간 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번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곡을 갖다가 저는 계속 듣고는 있었죠. 차 안에서 이렇게 막 틀어놓고 듣고 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파주 쪽으로 이제 해지는 그 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운전을 해서 쭉 가는데 이 노래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막 터져나 미치겠다. 터져나오는데요.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을 갖다가 그 울면서 이 노래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내 삶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이 동생이 또 그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이런 부제를 붙인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괜찮아. 노래를 부르며 시작된 삶의 작은 변화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보이며 마음의 병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고, 근데 이 곡을 부르면서 내가 좀 동생 때문에 조금 힐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진짜 치유됐어. 너무 뿌듯했죠. 멘탈이 이제 좀 많이 나아지셨으면 2020년 그 괜찮아 해운대 버전부터 해서 좀 밝은 노래로 2021년에는 좀 달리는 노래로. 오케이. 예. 우리는 뭘로 할까요? 뭐가? 뺄까? 유산술 말고 뭘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까꿍 이런 거 할까요? 오늘 종칙 가지 말자. 20년을 혼자 살았지만 아직도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재용 씨.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닌데요? 야채만 조금 꺼내줄래 아들? 철딱선이 없을 때 제 밑에 와갖고 2년 동안 시집살이 죽도록 예, 뭐 사제인데 이제 뭐 사제라기보다는 그냥 사제죠. 뭐 채무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만 무서워 죽겠네. 올해로 딱 20년이에요. 네, 아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딱 20년 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뵀죠. 오늘의 또 다른 손님은 바로 그의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난리다 그지? 요리사였던 아버지를 닮아 음식 솜씨가 꽤 수준급이라는 이재용 씨.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 가지볶음입니다.
아, 행복해. 행복한 저녁이야. 잘 먹겠습니다. 나 사랑해. 좋아. 맛있어. 맛있어? 가지를 좀 더 고기 익힌 다음에 투입을 했어야지. 얘가 좀 물렸죠? 바삭바삭한데 눌렀다. 괜찮아요. 난 그냥 맛있는데요. 맛있어? 맛있죠?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이거 먹어봐. 이재용 씨는 부산에서 연기 입시 강사로 꽤 유명했었는데요. 장혁, 김현숙, 김숙 등 수많은 스타들이 그를 거쳐갔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그렇다기보다는 다 공통적으로 집중력 있고 그 노력할 줄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지금 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결과도 다 좋고 하기는 워낙 그 처음 볼 때부터 좀 애가 인물이 출중했잖아요. 인물이 출중한데 이제 최민수 선배한테 좀 미안하지만 최민수 이제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 봐봐 멋있어야 돼 그냥 사내라고 말이야 어? 뭐야? 너무 똑같아서. 박수 쳐 이씨. 8월 달에 학원에 오는데 그 미 공군 항공 점퍼 가죽으로 된 거 입고 오더라고요. 안에 런닝 하나 있고. 8월에. 한마디로 이제 품상품사. 그다음에 이제 실력이 있는데도 금방 안 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기생충에 나왔던 장혜진이라는 여배우 있어요. 송강호 씨 이제. 화제 영화 기생충을 통해 얼굴을 알린 배우 장혜진 씨도 이재용 씨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한예종 들어갈 때 수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오고 이제 척을 지게 된 게 여름 학기에 걔는 이미 합격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학원 나와서 지가 열심히 할 거로 왔는데 애들 시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애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 나와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냐고 막 그랬는데 얘가 상처가 된 거야. 아이고. 제가 노력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오해를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내가 믿는 애들 중에 하나다 얘기를 하고 견디더니 이제 결국 그 자기 시대를 맞이하더라고요. 연기 지도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고 단호했던 이재용 씨. 과연 제자들은 그를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때는 막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선생님도 약간 정말 약간 그러니까 소위 그 똘끼 막 술 막 드시고 오셔갖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저희 붙이고 빌려 이러면서 막 햄릿 대사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러시지? 하지만은 막 눈에 그 광기. 죽도 부서지는 거 봤고요, 저. 사람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각자의 상상력에 맞겠지만 전 죽도가 부러지는 건 본 적은 있어요. 부러지도록 팬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맞았나? 죽도가 부러지는 건 봤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데 1년도 그런 긴장을 갖다 못 버텨내면은 저는 이 길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유학 갔다 온 제 제자한테 펜싱칼 한 자루 수입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펜싱칼 휘두르면 그 쇠가 휘어지면서 나는 그 특유의 소리가 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수건으로 눈을 가려요. 그다음에 펜싱칼을 확 휘두르 그러면 그래야 공포를 체감해야지 공포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자식 같은 제자들의 성공을 위해 더 혹독하게 굴었던 스승 이재용 씨. 다들 짐 많아요? 이번엔 진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부산을 찾았는데요. 좀 들떠 보이는 모습이죠? 그는 무려 아들 셋을 둔 아들 부자였습니다. 자,
줄을 쓰시오. 예. 여기는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여기는 우리 첫째 아들 이룬, 둘째 아들 이영훈, 셋째 아들 이동훈. 이렇게 저희 집사람까지 저까지 포함하면 독수리 5형제. 얼마 전에 그 삼형제가 대만을 같이 놀러 갔다 왔거든요. 저를 빠뜨려 갖고 좀 삐졌었는데 이번에 나도 포함해서 같이 내 남자만 오롯이 이제 오부시 여행을 좀 떠나자 그래갖고 어머님이 계시면은 많은 통제가 따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훨씬 재밌어요 이렇게.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아름다운 섬 거제도입니다. 듬직한 아들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그는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되니 아무리 짐이 많아도 걱정이 없는데요. 야채는 다 씻을 수 있도록 좀. 아버지를 도와 짐부터 정리하는 큰아들. 역시 첫째는 화이팅!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 가방하고 이거 오늘 잘방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여기 베란다 있는데 좀 내놔줄래요? 오케이, 땡큐. 그 경호를 쓰게 된 경위는 사실 우리 둘째 때문이었어요. 애기들 어렸을 때 제가 약간 폭군이기는 했어요. 술 먹고 연극하고 가난에 찌들고 그랬을 때는 조금 산업계에 거칠다 보니까 저도 거친 아빠였는데 둘째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왕자의 날을 일으켰는데 제가 진압에 나섰는데 진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애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찰나에 불꽃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요? 어떨 때였어요? 기억이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상황은? 3살 때였는데. 근데 그 정도의 애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쓰는 거. 예. 떼 쓰는 게 이제 좀 남달랐죠. 남달랐죠. 엄마가 제일 곤혹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대형 마트에 가고 고집도 안 해준다고 근데 윗옷을 벗어줬다는 엄마가 제일 곤혹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대형 마트에 가고 고집도 안 해준다고 근데 윗옷을 벗어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이 고집을 한번 꺾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혼을 냈는데 사실 부모 마음이란 게 자식들 혼내키고 나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끌어안고 달랠 때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가 경호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내가 경호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애가 스스로가 이렇게 그 절제가 되더라고요. 절제가 됐고 고집 피우던 것들도 뭐 주우러들고 근데 둘째한테 경호 썼는데 첫째한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둥이가 나왔으니까 막둥이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형아들한테 이제 경호를 쓰고 엄마하고도 경호를 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죠. 한때는 아이들에게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던 아버지 이재용 씨.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많은 추억이 없는 것도 아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결여된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풍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아쉽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일산에 아버지 계신 오피스텔에 한 번씩 가보면 제가 혼자 살아봐서 아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느껴지는 약간 외로움의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있어요. 특히 그게 가장의 무게하고 또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그게 가끔씩 좀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게 자식들이 날 인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가끔씩 이제 그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자기들 중놀이하고 있다고. 세상에 와서 이제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잘 해야죠. 제가 연기할 때 모토가 그렇거든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자. 가급적이면 진실되게 하자는데 바람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평생을 맡을 배역이자 가장 행복한 역할인 세 아들의 아버지. 그의 바람보다 아들들이 훨씬 더 잘 자라준 것 같아 그저 고맙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김치 같은 거 없죠? 김치 아, 저 안에 없어요? 응? 저 안에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와, 없으면 어때요? 그런 정신 좋아요 아들. 있으면 없는 만큼 더 먹을 거지. 그렇죠. 쌈장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고기 먹어요. 응. 어때요? 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요 밑에 약간 노릇노릇해진 거 먹으면 더 맛있어 아들. 사실 자식은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요. 모르겠어. 매일 붙어 살면 어떨지 몰라도 내 삶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허락이 된다 그러면 매일 아침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하거나 음식을 차리는 것도 나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그럴 기회가 조금 더 있어지겠죠. 산을 오르는 고난이 없다면 정상에 서는 기쁨도 사라지는 법. 삶의 굽이굽이마다 마주한 역경을 묵묵히 참고 견뎌냈기에 그의 인생은 더욱 빛나 보입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일어선 이재용 씨의 인생을 마이웨이가 응원합니다.